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연애할 때만 고민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철학자들에게 사랑은 삶과 존재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였어요. 누군가는 사랑을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사다리라 했고, 또 누군가는 인간을 자유롭게도 구속되게도 만드는 힘이라 말했습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 철학까지 철학자들이 정의한 사랑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도바니 1. 플라톤 사랑은 영혼을 하늘로 이끄는 사다리. 기원전 4세기 아테네. 토론과 사유가 활발하던 시절, 플라톤은 인간의 삶을 영혼의 성장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향연에서 사랑의 사다리를 제시합니다. 처음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육체에 끌리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러 사람의 아름다움, 정신적 아름다움, 제도와 학문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침내 진리 자체에 도달한다고 했죠. 즉,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진리에 이르는 영적 에너지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험이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삶의 의미를 깊게 깨닫게 만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 사랑은 최고의 우정. 플라톤의 제자였지만 스승의 이상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시대는 이상보다 실천적 삶이 강조되던 때였죠. 그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세 가지 우정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우정, 이익을 주는 우정, 그리고 최고의 우정, 덕에 기반한 우정. 이 마지막 우정은 단순히 즐겁거나 유용해서 맺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선을 함께 실현하는 사랑이에요. 즉, 진짜 사랑은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내가 되게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3. 아우구스티누스 사랑은 신을 향한 불타는 열정. 고대 그리스의 인간적 사유가 끝나고 로마 제국의 쇠퇴와 함께 사랑의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불안합니다. 그에게 사랑은 인간 사이의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을 향한 카리타스 신적 사랑이었습니다. 세속적 욕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신적 사랑에 귀의할 때 영혼은 비로소 평화를 얻습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누군가를 향한 헌신적 사랑 속에서 평화와 충만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4. 스피노자 사랑은 신, 곧 자연을 깨닫는 지복.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스피노자가 전혀 다른 시각을 내놓습니다. 그에게 신은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자연 전체였죠. 그는 신을 향한 지적 사랑을 말했습니다.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필연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커다란 기쁨, 곧 지복을 경험한다고요. 즉, 사랑은 누군가에게 쏠리는 감정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됨을 아는 기쁨입니다. 자연 속에 서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랑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5. 칸트 사랑은 도덕적 실천. 18세기 이성의 시대. 신과의 합의를 말했던 스피노자와 달리 칸트는 사랑을 신이 아닌 인간 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칸트는 사랑을 감정보다 도덕적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 즉,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인격으로 대하는 실천적 사랑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사랑한다면 존중해라.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6. 니체 사랑은 힘을 창조하는 불꽃. 19세기 전통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가 태어나던 시대. 칸트가 강조했던 모든 도덕과 이성적 질서를 부수고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며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약자를 보호하는 감정이 아니라 새로운 힘을 창조하는 에너지였습니다. 사랑은 나를 강화하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게 하는 불꽃 같은 힘이죠.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늘 약간의 광기가 있고 광기에는 늘 약간의 이성이 있다. 사랑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7. 현대 철학 존재와 자유의 사랑 사르트르와 프롬. 20세기에 들어서며 사랑은 다시 인간 존재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사르트르는 말했죠. 사랑은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고. 사랑은 쉽게 소유와 지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에리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기술이라고요. 주는 것, 돌보는 것, 책임지는 것, 그리고 존중하는 것. 즉, 사랑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프롬에게 사랑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매일 운동하듯 사랑도 의식적인 노력과 훈련 없이는 퇴화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훈련이 다음 시리즈에서 우리가 함께 탐구할 실천 가이드의 핵심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철학의 역사 속에서 사랑은 진리를 향한 영적 상승 플라톤, 선을 함께 실현하는 우정 아리스토텔레스, 신에게 귀의하는 헌신 아우구스티누스,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 스피노자, 타인을 존중하는 도덕 칸트, 삶을 창조하는 불꽃 니체, 배우는 기술 프롬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결국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대마다 달라진 삶의 철학, 그리고 존재를 더 깊이 살게 하는 힘이었죠. 오늘 우리는 7명의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7개의 렌즈를 얻었습니다. 렌즈 하나 플라톤, 내 사랑은 몇 단계까지 올라갔는가? 렌즈 둘 아리스토텔레스, 이것은 덕의 우정인가? 렌즈 셋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랑 안에서 평화로운가? 렌즈 넷 스피노자, 나는 세계와 하나됨을 느끼는가? 렌즈 다섯 칸트, 나는 상대를 목적으로 대하는가? 렌즈 여섯 니체, 이 사랑이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렌즈 일곱 프롬, 나는 사랑을 배우고 있는가? 이 7개의 렌즈로 당신의 사랑을 비춰보세요. 어떤 렌즈에서는 빛나고 어떤 렌즈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진실입니다. 그 진실을 바라보는 순간 사랑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